안녕하세요. 네, 저는 슬랩 팀장 진명선이라고 하고요. 권기면영이라고 합니다. 손희정입니다. 이제 두 분을 모시고 저희 팩트체크 피날레를 해보려고 합니다. 또 제일 많이 돌아다니고 있는 가짜뉴스 중에 한국 페미니즘은 변질됐다. 뭐 이런 것들이 좀 있어요. 그거의 팩트체크를 도대체 어떻게 하죠? 그래서 네. 저희의 팩트체크의 컨셉은 당사자. 당사자 팩트체크인데 그 그렇죠. 그래서 내가 팩트다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는 그 한국 페미니즘은 비페미니즘이다. 뷔페에 가서 내 마음에 드는 것만 골라 먹는 페미니즘이다 라는 말인 거죠. 네네. 네. 비페미니즘, 이퀄리즘 뭐 이런 식의 이야기들 한국 페미니즘을 놀려먹기 위해서 남자들이 많이 쓰는 말이고 그렇지만 놀려지지가 않네요. 니네 군대 안 가냐? 이게 사실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러니까 좋은 것만 하고 의무는 하지 않는다. 근데 사실 그게 뭐 다 아시다시피 말이 안 되는 얘기인 게 여자들을 보고 군대를 가지 말라고 한 건 국가예요. 그러니까 국가가 여자들을 증병하지 않았던 건데 여자들이 뭘 고른 게 아니죠. 그 뷔페에 아예 없었다고 군대라고 하는 게. 그러면 여자들한테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얘기 자체가 성립이 안 되는데 실제로 20대 여자들 여군 징병 관련된 질문 나올 때마다 그것 때문에 성차별이 없어질 수 있다면 가겠다고 훨씬 더 많은 대답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현실 실제 여자의 의사와 국가가 제도를 어떻게 만들어내고 있는지 사이에서 그런 격차가 있는데 이걸 다 여자 탓하는 거죠. 저는 오히려 이게 여성의 이중성을 계속 공격을 하는 건데 남자의 이중성이에요. 정확하게 여자 군대 가지 않았으니까 성차별이라고 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말할 자격이 없어라고 얘기하는데 사실은 이거는 여자가 사실은 군대를 오기를 원하지 않고 사실은 성차별이 유지되기를 원하는데 그 말을 그 이상한 말들을 유지하게 만들기 위해서 남자들이 이중 플레이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하는 남자의 말이라고 하는 건 사실 군대에 와서 우리랑 동등한 시민이 되어라라는 이야기라기보다는 우리가 얼마나 힘들었는지를 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렇게 얘기함으로써 실은 너희들은 뭐다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하는 것. 이제 문화평론하는 사람들이 많이 그런 얘기를 했었는데 진짜 사나이라는 프로그램에 여군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여자들을 모아가지고 군대에 보낸 거죠. 유사 군 체험을 하게 했는데 실제로 그 프로그램이 그 여성들을 대하는 방식이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말하는 남자들의 심리를 잘 반영하고 있다라고 이야기들을 했었는데요. 이게 어떤 방식이냐면 그 군 체험이 끝나고 나면 그렇게 남편들이 막 인터뷰를 하고 이제 내가 얼마나 힘들었는지 좀 와이프가 알아줬으면 좋겠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을 했다는 거죠. 또 한편으로는 뭐 엠버 같은 멤버가 군형 체험을 할 때 어떻게든지 남들보다 훨씬 운동도 잘하고 신체 기능도 뛰어나고 훈련도 잘 받는데 꼭 그렇게 뭐 앉아서 바느질을 하고 있다니 양갓집 귀수 같다는 둥 아니면 뭐 남자 그 훈련 시켜주는 사람이랑 조교 사이에 뭔가 이성애적인 어떤 러브라인을 그으려고 노력하는 등 이런 식의 이야기를 계속 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권김쌤 말씀하시는 것처럼 실제로 여성을 군대 못 가게 하는 건 국가이면서 남성들이기도 한 거 아닌가. 그리고 실제로 여군 관련된 해외에서의 정책들은 예를 들면 여성과 남성이 동등한 시민으로서 대우해야 되는 문화가 있어야지만 여군과 남군이 군인으로서의 역할을 제대로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전제를 가지고 이제 만들어지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거 없는 상태에서 예를 들면 여군들을 막 의장대 도열시켜 놓고 치마 입히고 뭐 하는 짓인지. 그러니까 여군이 군인으로서 역할을 하게 만들 수 있는 사회적인 조건이 되어 있는가. 지금 현재 존재하고 있는 부사관들이나 여군 장교들 남자들에 비해서 5배에서 많게는 15배에 가까운 경쟁률을 뚫고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근데 그 사람들 데려다 놓고 예를 들면 보급품에 여군은 어떤 속옷과 뭐 립스틱 등을 보급품으로 받는다거나 아니면 여군들을 치마에 피우고 놓고 난 다음에 립스틱을 보급품으로 받는다. 그랬던 적이 있는데 지금은 그렇지 않아요. 아니면 여군들을 모아놓고 예를 들면 심지어 미스 여군 같은 걸 뽑은 적도 있어요. 그런 식의 이제 꽃으로 계속 취급한다거나 이런 문화가 문제라는 거죠, 사실. 그러니까 여군이라고 하는 존재를 계속 성애화된 대상으로 삼거나 역할을 했을 때 여군의 의미가 마치 있는 것처럼 하면서 성차별주의를 없애는 것과 여군 의무 징병제가 바로 연결된다고 하는 생각 자체가
그 생각을 정말로 진심으로 생각하고 있다면 군대 안에서의 그 문화가 다 바뀌어야 되는 것이 맞을 텐데 그건 원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여자를 군대에 오는 건 원치 않고 한편으로 여군들이 뭘 해줬으면 좋겠냐면 와서 자기들을 위해서 꽃이 돼주고 자기들을 안 가고 있는 여자들은 박수를 쳐주고 편지를 써주고 면회에 와주고 남자들이 군대에 갔다 왔으니 얼마나 대단한 것인가에 대한 박수를 쳐주고 이걸 원하는 거죠. 저는 그런 식의 뷔페를 누가 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고 있다. 평화 페미니즘이라는 이야기를 막 많이 하시는 연구자 중에 김엘리 선생님이라고 계세요. 근데 김엘리 선생님 그런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여자도 군대 가라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페미니스트들이 지금 질문하고 있는 건 군대가 과연 갈만한 곳인가? 여성뿐만 아니라 남성에게도. 그래서 이제 뭐 평화운동이나 뭐 아니면 양심적 병역 거부 운동이라든지 이렇게 이제 군대와 관련된 인권 운동 하시는 분들은 사실 그런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많은 남자들, 한국의 남자들이 페미니스트들이 군대에 관심 없다고 얘기하는데 실제로 군대 내 인권을 개선하기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들의 태반은 페미니스트라는 거예요. 실제로 군가산점제 폐지된 이후에 많은 페미니스트들이 군대 안의 인권 문제를 제기했고 그래서 군인권과 관련되어 있는 엄청 많은 진전들이 이루어지기도 했어요. 그리고 그 결과 월급도 오르고 군대 안에서 영창으로 사실은 굉장히 문제적인 해결 방식들이 많이 정리가 되기도 했고 여성들에게 편지를 쓰라고 하지 말고 군대와 관련돼서 인권 감시단 노릇을 해주고 갈만한 곳으로 만드는 운동들을 함께 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봐주면 그렇게 적대적인 얘기를 계속 할 이유가 별로 없습니다. 말씀하신 대로.